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떨어진 44,247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19,687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떨어졌는데요. S&P 500은 0.3% 하락한 6,034선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중요 일정 전해주시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불리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나왔고요.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 기준으로 0.3% 그리고 1년 기준으로 3.3%에 해당하는 큰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0.3%, 2.7%가 상승하면서 예상대로 나오는 지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는 오늘 발표될 지표로서는 원유 재고와 쿠싱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한 그 이후에는 신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10시 반에 나온 이 CPI 지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FOMC를 앞두고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CPI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0%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CPI가 나오고 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소폭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CPI와 코어 CPI 디테일한 지표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전달보다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음식 가격이 0.4%가량 상승을 했고요. 가솔린과 난방료 역시 0.6%씩 오르면서 CPI가 높게 나오는데 조금 일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굿즈 가격 내에서 신차와 중고차들의 가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 중고차가 최근 들어서 있었던 파업들과 같이 맞물려서 2%나 가격이 상승하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전히 이번에 주거비가 0.3%라는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서비스 관련된 코어 CPI도 여전히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3% 정도라는 수치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에 따라잡기 힘든 수치이긴 하지만 0.2에서 0.3% 정도라면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고 추후에 아마 조금 더 기다릴 거다라고 보는 시장의 시선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그래도 주거비가 0.3%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내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승인 정책, 특히 환경 승인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소식을 자신의 소셜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이를 발표를 했고요. 환경 규제 관련해서 모든 관련 허가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나 아직까지 세부 사항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디테일에 관련해서 트럼프 팀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에 액화 천연가스 수출 허가와 연방 토지 및 해안의 석유 시추 확대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발표를 계획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환경 규제 및 기후 법안에 관련된 법안들을 사실 철회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석탄 및 천연가스의 단계적 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소식이 결국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독립규제기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독립기구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라고 불리는 FERC 쪽에서 추가 환경검토 요건 등을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화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둘러붙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관련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이 로보택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유망이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GM 쪽에서 로보택시 산업인 크루즈에서 철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조금씩 투자를 줄여간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일단 GM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완전 포기는 부인하며 운전자 지원 기술 개선에 집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G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치명적 사고로 인해서 무인 운행 허가 자체가 중지가 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사실 2016년 이후 GM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약 14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실패한 상황이며 현재 경쟁 구도 자체가 웨이모와 테슬라로 양분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 GM 쪽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서 로보택시에 대한 개발 대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며 사고율 감소와 안전성의 개선을 중점을 두면서 자본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투자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라는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GM이 이 철수 발표 이후 주가가 2.5%가량 상승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GM의 철수가 자율주행차의 시장에 높은 진입 장벽과 수익성 문제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알파벳과 테슬라의 기술 및 자본력이 현재 시장 경쟁을 주도하게 되게 되면서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고 주당 15만에 해당하는 무인주행을 기록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무인주행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앞서가고요. 또한 최근 56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이 타고 있는 하에서 자율주행차를 확실히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 수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 말에는 이미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한 점부터가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양분하게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이 대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이례적으로 주당 판매 수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달에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 주가가 50%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장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의외로 원래는 잘 공개하지 않는 수치인 중국에서의 첫 주 판매 수치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2월 첫 주 중국에서 21,900대에 해당하는 판매 수치를 올리게 되면서 올해 주간 판매량 관련해서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11월에는 73,000대를 발매하면서 올해 최고 월간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181만 대에 해당하는 인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의 연말 판매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181만 대 인도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에서 55만 6천 대를 판매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기도 한데요. 이런 모델 Y에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구매 지원금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모델 Y 구매 시 대당 1만 위안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모델 Y 판매량이 확대가 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연말 판매 확대를 통해서 181만 대에 해당하는 목표를 초과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